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수익 채널의 부자 아저씨입니다.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사를 통해서 시장과 종목을 차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자, 7월 초 관세 협상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유독 일본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의 견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정부가 4.7조 원의 넥슨 지분 매각 본격화하면서 유럽 후보에는 중국 텐센트가 여전히 올라와져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는 지난 2023년 5월이죠. 자, 이 김창업제 안타까운 사망을 해서 유족들이 상속세 명목으로 정부에 물납한 물량인데, 자, 매각 주관사인 IBK 투자증권이 잠재 원매자를 상대로 해서 매각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사전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예비 입찰 마감일은 오늘 8월 25일까지 잡아 나온 상태로, 자, 이제 하나 둘씩 후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생각한 대로 이 물량이 4.7조 원입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대기업 아니면 정말 이 중국의 텐센트가 아닌 공영기업들 아니면 매입을 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게임 형제의 형태를 봤을 때는 중국 텐센트가 가장 매수할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넥스게임즈 차트를 보시면 오늘 이 소식으로 지금 7%대 상승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장기 이평선을 지금 못 들고 있습니다. 다만 자, 이때도 넥슨 매각설 때문에 한번 떴다가 내려왔지만 지금은 이제 진짜로 매각 여부가 날짜가 정해지면서 매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이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앞으로 8월 말까지는 재려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이쪽으로 봤을 때 중국 텐센트가 왜 이 어떻게 유력하냐 하면, 자, 만약에 넥슨 게임즈 중국 텐센트가 이 매입을 한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자,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시프트업 그리고 넷마블 그리고 크래프튼, 자, NC 소프트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게임 회사들이 모두 텐센트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게임 업계는 어떻게 보면, 자, 중국의 텐센트가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앞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게 아니고 중국 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은 있습니다. 다만 장점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한알령 해지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이 텐센트 지분이 있는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판호를 받기가 좋다. 그리고 중국에서 텐센트가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실적 부분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하반기에 이 게임 회사들 한번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자, 그런 넓은 생각까지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미중 빈자리 이유가 채였다. 한국 수출 자 좋아졌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생각보다. 자, 그러면 6월 수출을 보니까 598억 달러로 플러스 4.3%가 증가를 했는데요. 자, 역시나 1위는 반도체, 2위는 자동차. 자, 최근까지는 이 1위를 자동차가 했는데 자동차가 조금 성장이 더딘 나중에 반도체가 지금 크게 좀 올랐다는 거고, 그리고 6월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를 보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 2등인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자, CIS는 독립국가 단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IS 중동 EU 어떻게 보면, 자, 이 유럽 EU가 이 빈자리를 채웠다. 그 나머지는 CIS와 중동 이분이 했고요. 그리고 중남미, 일본, 인도, 아세아. 자,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협상 사이에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돌파고 또 해외 다른 쪽에 돌파고 찾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EU가 14.7%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주요 기관이 예측한 하반기 수출 전망을 보시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금 보시는 대로 상반기보다 높은 이런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국무역협회부터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대. 이 부분은 관세 영향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은 관세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왠지 개인적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이 하는 부분들이 좀 수출 전망에 맞을 수도 있다. 왜냐? 미중을 제외하고 지금 수출 다변화를 하고 있다는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코로나에서도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플러스까지 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관세 협상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만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일 방송에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쌀값 오름세 심상치 않다. 원가 상승하는 우려하는 전통주와 즉석밥. 5월 20일 5만 6,963원이었던 이 쌀값이 7월 초 5만 9,088원까지 올라가면서, 이대로 되면 쌀값이 올라가면서 쌀을 주 원료로 하는 전통주 즉석밥, 쌀값으로 하면 당연히 또 식당의 가격들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도미노 현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특히나 보면 전월 대비 3%라는데 전년 대비 10%, 평년 대비 13% 오르면서 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 재고를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 쌀값이 오를 땐 재고를 풀어서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류인 쌀값마저 오른다는 것은 물가 관리가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는 거고요. 이런 점, 그리고 또 최근에 기후가 상당히 지금 무더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쌀값 관련해서 지금 미리 잡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전체 산업 쪽에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우려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8일까지 결승선 도착 못하면 고관세 일반 통보하겠다.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연기 안 해줄 테니까 지금 빨리 너희들 서한을 보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유독 더 일본에게 7차례 협상을 했지만 자동차 관세의 핵심 쟁점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일본 등 경향 등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이 미국이 얼마나 버릇 없이 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일본의 서한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쌀 부족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쌀을 안 사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연일 공약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전략은 미국 쪽의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지금 미국과 가깝게 지냈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시키는 쪽에서 거의 반발 없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본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협상을 하지만 협상 타결이 안 된다는 걸 봤을 때는, 일본을 먼저 어떻게 굴복시키면 일본 이하의 모든 나라들은 당연히 협상이 좀 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고도의 전략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본과의 어떻게 보면 이 협상 마무리가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관세 부과한게 1% 정도밖에 차이를 안 났었거든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일본을 그런 쪽에서 써먹으면서 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를 짓면서 지금 9일까지 해서 관세 협상 연장을 안 한다 하겠지만,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아마 연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만 증시에도 타격을 입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일본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협상 테이블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